바둑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 2차전 보내드립니다.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에서 포스코케미칼이 3대 0으로 홈앤쇼핑을 완파했습니다. 최규병 감독이 포스코케미칼의 기세가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포스코케미칼 팀이 정규 시즌에서는 홈앤쇼핑 팀에게 2번 모두 패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제대로 안가품을 하면서 현재 양팀 모두 이제는 벼랑 끝에서 오늘 승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 두 팀 이제는 동등한 입장이 됐습니다. 과연 오늘 오더 어떻게 나왔을까요? 화면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자, 와일드카드 결정전 바로 어제 치러진 1차전에서 포스코케미칼이 승리를 거뒀고요. 이제 오늘 이 단판 승부로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한 팀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정규리그에서 더 순위가 높았던 홈앤쇼핑 팀은 1차전과 2차전 중에 단 한 번만 승리를 거두면 되는 상황이었고요. 포스코케미칼 팀이 어제 있었던 1차전에서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오늘은 양 팀 모두 지는 쪽은 이번 시즌을 마감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 벌어졌던 1차전 오더인데요. 이 포스코케미칼이 단 3판으로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있었던 오더에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부분은 1국이었습니다. 1국에서 한태희 선수라면 홈앤쇼핑 팀에서 항상 1국을 담당하는 장고 자원인데 정규리그에서 박건호 선수가 2번이나 한태희 선수를 막으러 갔다가 막지를 못했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포스코케미칼의 이상훈 감독이 박건호 선수와 한태희 선수의 매치업을 성사시켰고 결국은 이 뚝심의 오더의 승리가 팀의 승리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변상일 선수는 아무래도 이 객관적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이창석 선수는 김명훈 선수에 비해서 좀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네, 랭킹이 더 낮은 이창섭 선수가 김명훈 선수를 꺾은 것도 결정적이었고요. 전체적으로 포스코케미칼 팀이 정규리그 막바지부터 좀 기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오더 어떻게 짜였을까요? 1국에서 또 만났어요. 네, 두 팀 감독의 뚝심 대결이 정말 엄청납니다. 두 선수가 정규리그에서의 2번의 만남, 이어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1차전에 이어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이번 시즌에만 4번째 만남인데요. 양 팀 모두 이 오더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어느 팀도 피하진 않았습니다. 이 대결 정말 기대가 되고요. 자, 과연 2국에는 어떤 선수들이 출전할까요? 자, 어제 승리를 거둔 이창석 선수가 2국에 다시 한번 출전을 했고요. 이영구 선수는 어제 출전하지 못했거든요. 네, 이영구 선수는 홈앤쇼핑 팀에서 믿고 있는 가장 확실한 1승 카드인데 어제 있었던 경기에선 후반에 배치했다가 이 에이스 카드를 써보지도 못하고 패했습니다. 이에 최규병 감독은 이영구 선수를 이번에는 전진 배치를 하면서 이창석 선수를 막고자 나왔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어제 1차전과 1, 2, 3국 오더가 동일하고요. 이 홈앤쇼핑이 오더를 오히려 좀 비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홈앤쇼핑 팀 가장 믿는 카드인 1국에서의 장국 카드, 이 한태희 선수 외에는 2국과 3국에서 오더에 변화를 주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포스코케미칼 팀은 어제 이 오더 그대로 3대0 승리를 따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오더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선수들 간의 상대 전적은 어떨까요? 박건호 선수가 바로 어제 한태희 선수에게 첫 승리를 거뒀고요. 변상일 선수는 한승주 선수에게 꽤 많이 앞서 있습니다. 네, 한승주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상대 전적에서는 많이 뒤쳐져 있지만 가장 마지막 대국이 2017년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또 최근에 한승주 선수의 랭킹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변상일 선수라도 그래도 오랜만에 만남이라면 나도 할만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포스코케미칼 팀 입장에서는 가장 믿고 있는 확실한 1승 카드 정규리그 12승의 변상일 선수입니다. 앞서 박정상 해설위원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1국이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네. 한태희 선수와 박건호 선수가 이번 시즌에만 4번을 만났거든요. 네, 저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규리그에서도 계속 만나고 또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도 또 만나고 이런 경우는 사실 흔치 않은데 그만큼 두 선수의 어떤 전력이 팽팽하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양팀 감독들은 우리 선수가 이길 거라고 믿고 있는 이 1국에서의 승패가 결국은 오늘의 승패를 좌우할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또 3국에서도 변상일 선수를 막기 위해서 한승주 선수를 배치시켰는데 네. 한승주 선수 하면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상대팀 주장을 저격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과연 와일드카드 결정전 2차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자, 이제 포스트 시즌이고요. 오늘 와일드카드 결정전 2차전에서는 홈앤쇼핑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대결합니다. 자, 정규리그에서는 전반기, 후반기 두 번의 승리를 모두 홈앤쇼핑이 가져갔고요.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에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장고대국에 출전한 일국 선수들 함께 만나보시죠. 자, 한태희 선수와 박건호 선수 어제에 이어 오늘 다시 한번 만났고요. 감독님들의 뚝심도 뚝심이지만 이 선수들 간의 신경전도 대단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오더를 제출할 때 제 경험상 감독이 이 데이터를 놓고 오더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 데이터의 감독 플러스 선수들과 어떤 상의가 있거든요. 이 선수에게 자신이 있느냐,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 분명 두 선수는 서로에게 자신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2국에 출전하는 선수들 함께 만나보시죠. 이창석 선수와 이영구 선수 두 선수는 총 3번의 대결을 앞서 치른 바가 있었고요. 마지막 대결은 지난 2019년 연말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대회에서 이창석 선수가 승리를 따냈지만 전체 전적에서는 이영구 선수가 상대 전적이 2대1로 앞서 있고요. 한국 랭킹은 이영구 선수가 13위, 이창석 선수가 40위입니다. 꽤 많이 차이가 나네요. 네, 하지만 이창석 선수가 최근 컨디션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대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이제 3국 속기 대결에는 과연 어떤 선수들이 출전할지 한국 속기 대결에서는 변상일 선수가 다시 한번 어제에 이어 출전을 했고요. 오늘은 한승주 선수가 변상일 선수를 상대하러 나왔습니다. 네, 왠지 기분 탓일까요? 두 선수의 얼굴이 약간 평소보다 굳어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오늘의 패배는 팀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은 이번 시즌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선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두 선수는 총 9번의 대결을 치렀고요. 변상일 선수가 7대2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결은 꽤 오래전 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이 마지막 대결이었고요. 자, 변상일 선수 오늘 흑번으로 출발을 하고요. 그렇다면 어제와 동일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건호 선수와 변상일 선수가 흑으로 출발을 하고 이창석 선수가 100번이거든요. 어제와 똑같은 돌가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승주 선수의 이번 시즌 이 데이터를 좀 살펴보니까요.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흑번, 100번, 그리고 속기 장고, 게다가 정규리그 성적까지 모두 5할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승주 선수 하면 왠지 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수의 기풍 자체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평범한 그런 성적보다는 성적이 이제 컨디션이 좋을 때는 잘 나오고 아닐 때는 확 떨어지는 그런 면, 그리고 기세를 타면 또 쭉 치고 올라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한승주 선수가 모든 게 5할이라는 것은 사실 저의 어떤 그 느낌 이런 것과는 사뭇 다른 그런 데이터입니다. 정규리그 성적은 놀라운 균형을 보여줬고요.
사실 한승주 선수가 이 정규리그에서 좀 불안한 모습을 꽤 보이기도 했는데 네. 이 마지막 16, 17, 18라운드 3연승을 거두면서 정규 시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랭킹을 굉장히 끌어올렸습니다. 이 랭킹 한 계단 한 계단 끌어올리기가 아주 어려운데요. 랭킹을 무려 11계단 끌어올리면서 현재 20위권 안쪽으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최근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랭킹 이번 2월 랭킹 발표된 것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 랭킹이 폭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더라고요. 네. 특히 좀 가장 많이 변화된 선수 중에 한 명이 박건호 선수더라고요. 일단 이 부분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2월 랭킹부터 랭킹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변동폭이 평소보다는 좀 더 컸고 거기에 더해서 성적이 좋았던 선수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또 쭉 치고 올라간 선수들이 있고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의 박건호 선수와 홈앤쇼핑의 한승주 선수가 이번 달에 랭킹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승주 선수 11계단을 끌어올렸고요. 박건호 선수는 15계단이 올랐어요. 네. 근데 15계단이 오르고 뭐 11계단이 오르고 이런 것은 없었던 일은 아닌데요. 그것보다도 이제 저는 주목하고 싶었던 것이 두 선수가 그 과정에서 끌어올린 랭킹 점수, 랭킹 포인트입니다. 네. 랭킹 포인트를 보면 박건호 선수가 113점을 끌어올렸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과 동급 레벨의 선수에게 바둑리그에서 승리를 거두면 기본적으로 한 14점 정도 오릅니다. 그런데 한 달에 113점을 끌어올렸다는 것은 도대체 바둑리그에서 동급 선수에게 몇 판을 이겨야 되는 겁니까? 바둑리그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기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14점 정도이니까요. 네. 다른 기전도 싸웠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뭐 한승주 선수나 박건호 선수나 최근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속기 대결답게 오늘 봐도 꽤 빠르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진행에서는 비교적 평범한데 평범하기 때문에 약간 의외이고요. 한승주 선수가 이제 상변 쪽에서 여기를 다가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뛰는 수를 선택했는데 왠지 한승주 선수라면 이런 데 붙이는 수, 좀 더 치열한 수 이런 작전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지만 시작은 평범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승주 선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전투적이고 좀 적극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급전을 유도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네. 사실 변상일 선수도 이런 부분에 능한 선수거든요. 네, 변상일 선수도 상위 랭커들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두는 기풍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변상일 선수의 그런 타이트한 면은 치열하게 또 적극적으로 두는 한승주 선수에게도 약간 부담감으로 작용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씩 늦추는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독특한 또 감각이 나왔습니다. 저는 한승주 선수의 바둑을 보는 것이 참 재밌어요. 바로 이런 수들 때문인데요. 네, 남들이 안 두는 수를 둬요. 이 선수는 특히 이제 감각적인 면에 있어서 남들이 안 두는 그런 수를 많이 두고요. 예를 든다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그려보면요. 뭐 이런 장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여기가 커지고 있다면 갑자기 뭐 뜬금없이 뭐 이런 데를 둔다던가 정답일지 아닐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자리를 그런 알쏭달쏭한 자리를 자주 두는 선수가 한승주 선수입니다. 반면 변상일 선수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상당히 시크하다. 이런 그런가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네. 그냥 좀 터덜터덜 걷는 느낌이랄까요? 변상일 선수가 치열하게 두긴 합니다만 어떤 형태에서 남들이 안 두는 길을 가거나 그런 건 분명히 아니고요. 변상일 선수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자신이 원래 알고 있던 길을 가다가 하지만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상대의 돌을 찔러 들어갈 때나 좀 상대의 약점을 보인다 싶었을 때 그때 아주 날카롭게 또 인정사정 없이 마구 조여붙입니다. 자, 오늘 초반도 어려운 길보다는 좀 알기 쉽고 또 간명한 쪽으로 선택을 빠르게 해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별로 사용하지 않았고요. 네. 변상일 선수가 초반에 워낙 또 빨리 두는 것으로 유명하고 그것은 변상일 선수의 평소 훈련 방법과도 뭐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른 상위 랭커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터넷 대국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 포석을 실전에서 많이 응용해 봤다는 것을 뜻하고 그것이 변상일 선수가 초반에 빨리 둘 수 있는 이유입니다. 두 선수, 한승주 선수와 변상일 선수 모두 비교적 포스트 시즌 경험이 꽤 많은 선수들입니다. 한승주 선수는
정관장 황진단 팀에서 꽤 오래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이 포스트 시즌 경험이 상당히 많고요. 네. 저는 이 변상일 선수의 좀 이력을 찾아보다 보니까요. 재밌는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입단한 해에는 이 2부 리그인 이 락스타 리그에서 활동을 했는데 바로 그 이듬해에 정규 리그 몇 지명이었죠? 3지명으로 이지명이군요. 이지명으로 발탁이 됐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3지명이 박정상 네, 해설위원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같이 대만으로 전지훈련도 가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변상일 선수가 입단 첫 해 제가 바둑리그에서 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변상일 선수는 유망주로 아주 유명했죠. 당시 뭐 변상일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동훈 선수도 있었고 굉장히 어린 나이였던 그 선수들이 결국 기대대로 성장을 했었고 같은 팀에 있을 때에도 이제 변상일 선수의 어떤 독특한 면들을 몇 가지는 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 모든 이 생활 리듬이 이 승부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는 호기심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것도 하고 싶고 네. 뭐 예를 들면 PC방도 가고 싶고 친구들과 어울리고도 싶고 하지만 변상일 선수는 그 당시에도 온갖 그 신경세포가 다 바둑판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평소에는 정말 그렇게 순둥순둥할 수가 없는데 승부에서는 굉장히 독한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기자들이 그렇기도 하지만 변상일 선수의 평소 모습을 보면 뭐랄까요? 약간 그렇게 날카로운 느낌은 확실히 아니거든요. 네. 근데 바둑판 위에서는 또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지금 방금 전에 나왔던 두 수가 선수의 기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을까요? 여기를 두는 것도 한승주 선수의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어떤 감각적인 면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치열하게 붙여가는 것도 변상일 선수 특유의 상대를 귀찮게 하는 어떤 기풍. 두 선수가 초반부터 제대로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상일 선수가 그곳을 붙여갔다는 건 이 세 칸으로 뛰어놓은 101점 좀 차단을 해가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양쪽을 갈라서 어느 한쪽을 크게 좀 잡겠다 이런 뜻을 내비치고 있고요. 여기를 가만히 한 칸을 띄었다면 백도 이쪽 부분은 그냥 쉽게 포기하고 반대쪽 한 칸을 띄어서 여기 흑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는 걸 보니까 또 여기를 받아야 되고 그럼 백은 이번엔 이쪽으로 벌려서 모양을 쉽게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이렇게까지 쉽게 해주지 않기 위해서 여기를 붙이면서 치열하게 두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백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곳은 이곳일 것 같은데요. 여기를 두고 늘어갑니까? 그때 이런 식으로 늘어서 처리한다면 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백의 수법입니다. 한승주 선수는 이 포스트 시즌 이 무대를 모두 8번 출전을 했었는데요. 성적이 1승 7패였어요. 네. 포스트 시즌에서 승리를 거둔 적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는데 좀 이렇게 큰 무대에서 좀 부담을 느끼는 걸까요? 왠지 느낌상 이 선수의 평소 행적을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상하리 많지 이제 포스트 시즌에서 성적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글쎄요. 근데 이제 이 정도까지 데이터가 있고 이런 승률이라면 분명 뭔가를 바꿔야 합니다. 큰 승부에서 약한 이미지는 결국은 상대 대국자에게 약점으로 골이 잡히기 때문에 네. 상대가 그렇다는 것을 알면 승부처에서 더 과감하게 나간다거나 선수들이 그것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여길 막았죠. 이 수는 변상희 선수의 여기를 붙이는 치열한 수에 대해서 같이 장단을 맞춰준 겁니다. 그럼 변상희 선수도 이거는 뭐 당연히 끊어갔고요. 여기를 밀었습니다. 변상희 선수는 백도를 양분했고 싸움이 벌어지는 전장이 흑의 진영이었다는 거에 있어서 유리한 싸움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한승주 선수는 반대로 이건 그래도 흑이 좀 어거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과연 한승주 선수와 변상일 선수 어느 쪽이 맞을까요? 같은 형태를 놓고 두 선수의 해석의 충돌이 재밌습니다. 또 한 번 맥점이 나오고요. 나가겠죠.
백이 모양을 잡기 전에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요령인 경우가 많아요. 네. 방금 전에 여기를 붙여놓은 수가 의미를 찾는다면 나중에 붙이면 여기를 늘고 늘 때 그 다음에 붙이면 흙이 이런 식으로 빈 삼각을 둬서 여기 약점을 먼저 커버를 하고 그 다음 여기를 이렇게 연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끼워서 활용하는 그 부분을 노리기 위해서 하나 붙여놓고 나서 여기를 뒀고요. 방금 전 상황에서 여기를 뒀다면 백은 틀어 맞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활용이 궁금합니다. 손이 꽤 빨리 나올 듯 보이는데요. 막아서 처리를 할 작정이었군요. 네. 지금 잘못 받았다가는 흙이 다 잡힐 수 있습니다. 여기를 뒀다가는 끼워서 이건 단번에 바둑이 끝나버립니다. 초반에. 이것은 큰일 나겠습니다. 여기서 이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아래쪽을 뒀고요. 차이가 있다면 똑같이 두었을 때 백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는 흑돌이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넘어가 있음으로 해서 흑돌을 안전하게 전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승주 선수 초읽기에 돌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결국은 백이 좀 양분된 느낌도 있는데요. 지금 찌르고 끊을 생각이겠죠. 여기서 이 한 점을 잡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혹시 촉촉수 같은 것에 걸리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두면 여기를 끊는 게 선수가 되면서 이렇게 끼웠을 때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그림대로 이렇게 돌려치는 형태는 나오잖아요. 그때 네, 여기를 여기까지는 있고 동일하죠. 이을 때 여기를 먹여치고 한 점을 따내지 않을 수가 없을 때 여기를 단수칩니다. 그럼 단수를 잊지 않을 수가 없을 때 그때 여기를 딱 막으면 뒤에서 흑돌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보기 좋게 걸려듭니다. 그렇다면 백이 끊어가는 활용에 대해서는 변상일 선수도 안쪽에서 받아둬야겠네요. 이렇게 받아야 한다면 이제 이쪽 부근으로 밀거나 한 칸 띄어서 여기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백도를 타게 할 때 좀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막는 수는 바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변상일 선수가 좀 반발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장면에서 반발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을 통해서 뭔가 반발을 꾀한다면 글쎄요, 수법 자체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뭐 이런 데를 젖혀서 가거나 해서 이제 끼우는 걸 방비하면 그때는 여기를 막아서 오히려 여길 찌른 수를 자충으로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도 단순히 받아주는 것은 좀 당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일단 그런 판단을 변상일 선수도 좀 하고 있고요. 자, 우선 흑이 의도대로 백을 양분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고요. 앞서 이제 여기 젖히는 수를 말씀드렸는데 이거 하나 예시이긴 합니다만 여기를 젖혔을 때 끊을 때 이으면 다음에 여기를 움직여서 세 점을 잡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백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여기를 막으면 이제는 이쪽을 끊어도 우측으로 잡았을 때 이 부분의 자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흑이 밖에서 받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 한 점 죽인 형태도 꽤 악수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좀 깊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가긴 갔습니다. 가긴 갔는데 네. 조금 달랐습니다. 이건 여기를 늦추면 그때는 또 아까랑은 다르게 자충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그 촉촉수를 노리기 위해서는 한승주 선수도 뒷공배를 꽉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손이 그쪽이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지금 아예 아래쪽을 뚫을 생각도 있습니까? 30초. 글쎄요. 하나, 둘, 셋, 어딜까요? 어느 네. 쪽이었을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진짜 뚫었습니다. 반발입니다. 자, 한승주 선수, 변상일 선수의 이 수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았고요. 이러면 그냥 서로 내친 걸음입니다.
흙이 이수가 정수일지 아니면 여기를 젖히는 게 정수일지는 조금 어려운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 다음에 여기를 덮어 씌우는 것과 백이 이 부분을 탈출을 시도하면 아래쪽 부분을 다시 싸움을 거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흑과 백 중에 어느 쪽이 좀 좋아 보이시나요? 아직은 좀 판단이 어렵습니다. 조금 더 네, 지켜볼까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거대한 바꿔치기가 방금 전에 나왔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네요. 근데 제가 백이라면 저는 여기 둔수로 막는 것을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네. 한승주 선수도 이 위쪽 두 점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네요. 그럼 완전히 그냥 바꿔치기를 생각하네요. 여기 두 점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어딘가를 가서 뭐 이런 정도를 가서 이 전체 모양으로 이쪽 흙 모양에 대응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자, 이런 진행이라면 서로 내가 할 길을 가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듯 보이고요. 흙도 이 102점까지도 좀 제압을 해놓는다면 이 좌변 일대의 집도 꽤 상당해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흙도 모양이 엄청나고 백도 엄청나고 강력한 바꿔치기입니다. 네. 일단 한승주 선수의 어떤 과감한 면이 나왔고요. 변상일 선수도 기세로 뚫고 나갔고 참 바둑이라는 게 굉장히 묘한 게 이게 아주 작은 부분에서 시작이 됐는데 엄청난 바꿔치기로 나왔습니다. 처음에 백이 여기 하나 찔렀을 때는 그냥 이 부분에 조금만 활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싫었던 변상일 선수가 반발하고 한승주 선수가 또 반발하고 흑도 또 반발하고 하면서 갑자기 바둑의 흐름이 완전히 급변했습니다. 항상 이 기사들의 바둑을 보면 정말 미묘한 부분이 사소한 부분에서 좀 심기가 뒤틀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고수일수록 작은 이득을 보는 지나가는 길의 잽을 아주 잘하고요. 또 그게 싫어서 반발하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변화가 파생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변상일 선수도 초읽기에 돌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흑은 백두점을 제압하는 것이 아닌 다른 장면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가요? 하변 쪽을 가는 것도 있습니다. 백이 이쪽 부분을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흑이 여기를 밀어서 이쪽을 젖히는 것과 재차 씌어가는 것을 맛보기로 보고 는다면 뭐 여차하면 한 번 더 밀고 둘, 다시 한 번 덮어 씌우는 것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섯, 아예 그냥 이 장면에서 하변 쪽을 가고 여기서 승부를 거는 방법 그리고 여기를 지키는 방법 하변입니다. 지금 두 가지 중에 역시나 변상일 선수는 타협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네, 자, 하변으로 향했습니다. 이러면 한승주 선수도 이 두 점을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해보게 되죠. 당장은 여기 교환 정도는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는 이 교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백은 이 두 점을 움직여서 흑의 모양에 어떤 타격을 주느냐 그게 이제 두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밀어요? 버리는 방향인가요? 저 선택은 저로선 꽤 의외입니다. 안 지켰는데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잠깐 뛰겠죠. 네, 이 선택은 당연해 보였고요. 그렇다면 한승주 선수는 이 중앙을 두텁게 함으로써 어떤 것을 좀 얻어내고 싶은 걸까요? 글쎄요. 일단 저 두텀을 바탕으로 하변 쪽의 흑돌에 대해서 더 강력한 공격을 갈 가능성도 있고요. 이쪽을 다가서서 흑이 받았을 때 재차 이런 곳을 덮어 씌우고 더 강력한 공격을 두텀을 바탕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아직까지는 뒷맛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괴롭힘도 보고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역시 통큰 작전이었군요. 네. 흑돌 전체를 몰아가는 방향으로 한승주 선수가 선택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두 선수가 아주 불꽃 튀는 기세 싸움의 연속이고요.
지금부터 이제는 생사를 둘러싼 싸움이기 때문에 하변에서 아주 치열한 그런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한승주 선수와 변상일 선수 각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삼국 속기 대결 정말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 2차전이고요. 변상일 선수와 한승주 선수가 오늘 속기대국에서 만났습니다. 시작부터 두 선수의 기세 싸움이 아주 치열한 가운데 지금 하변 접전이고요. 여기를 다가서자 변상일 선수가 이곳을 지켜서 안쪽에서 근거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백은 하나 밀어두는 교환 후에 중앙 쪽을 덮어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거기요? 흙이 단순히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나와 끊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여기를 밀고 치받는 순간에는 사실 여기 나와 끊는 수는 그냥 확 눈에 보이는 약점이었는데 한승주 선수가 안 지켰어요. 눈에 보이는 약점을 안 지켰을 때는 나름대로 대응책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변상일 선수가 아니다, 나는 끊을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과연 한승주 선수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변상일 선수 빠르게 끊어갑니다. 지금 부분적으로는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찔러서 나오려고 해도 여기를 막고 이렇게 중앙 쪽을 두는 이 흐름이 나왔을 때는 백이 좀 괴롭습니다. 아래쪽에 끊어가는 단점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중앙 쪽으로 악수를 많이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끊는 수를 노린다면 한 템포 빠르게 끊는 것을 좀 노려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을 단수치면 하나, 여기를 어느 타이밍에 나오느냐는 좀 어려운 승부이긴 합니다만, 하나 단수치고 이렇게 나온다든지 일곱, 뭐 이런 뒷맛을 좀 노릴 수는 있습니다. 네. 14번 남았습니다. 아마 방금 전의 수순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끊고 이렇게 단수치고 나갈 때 여길 나가고요. 이렇게 된다면 두 점은 포기하는 대신에 중앙 쪽 돌파가 가능해집니다. 네, 이런 그림이라면 흙도 곤란할 수 있겠습니다. 30초. 하나, 끊었습니다. 둘, 셋. 한승주 선수는 지금 이 대비책을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변상일 선수가 그래도 상관없이 끊어갔고요. 그래도 끊었고, 그래도 아래쪽에서 단수를 쳤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보여주신 그림대로라면 흙이 돌파를 당하는 형태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아마 변상일 선수가 이 그림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면 두 점 잡고 단수치면 따내서 이 과정에서 선수로 여기를 흑도를 살려놓은 다음에 중앙을 지키고 여기 폭파로 승부를 거는 하나, 그런 전략이 아닐까 합니다. 중앙 흑두점을 잡혀도 괜찮은 건가요? 일단 그 전략이 아니라면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격을 들어왔을 때 흑은 지켜도 불안한 돈을 일단 선수로 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선수로 안정을 했다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흙이 다른 수도 쉽게 보이진 않거든요. 네, 여기 돌파를 막아내기 위해서 이런 데를 늘어서 두면 막아서 이 흑돌 3점이 잡히는 순간에 이건 흑이 나와 끊어서 집으로 손해보고 근거도 없애고 중앙 쪽도 백이 더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나와 끊었을 때는 두 선수 모두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릴 수밖에 없고요. 아마 그 후에 대한 판단, 지금의 형세 판단에 있어서는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짚어주신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일단 변상일 선수가 선실리로 확 달려버렸습니다. 하변 쪽의 백 모양은 백 모양대로 깼고 좌변 쪽의 흑 모양은 지켜냈습니다. 둘, 결국 이제 우변에서 중앙에 걸친 저 백의 거대한 세력에서 어떤 모양이 펼쳐질지 백의 우주류 작전입니다.
바둑을 처음 배울 때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축으로 잡히는 것은 좀 지향을 하라고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저는 이 변상일 선수의 선택이 상당히 파격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기 하변이 지금 흑이 선수로 살았는데요. 애초에 여기 날짜 덮어 씌웠을 때 여기 나와 끊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선수인데 한 번을 투자해도 이 정도 형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돌이 한 번 투자된 것보다도 더 좋은 형태로 살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손실과 이게 뭐 비슷하게 셈이 맞춰진다? 이런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한승주 선수는 이 장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우상귀 입구자로 흙을 다시 한번 압박을 해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소목에서 구침을 했던 흑돌이지만 백이 이제 주변을 몇 번 돌을 투자해서 감싸고 있으니까 여기를 둬서 안 지키면 이거 뭐 거의 하나, 잡으러 가는 공격 비슷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흑돌 여덟, 전체가 좀 아홉, 위태로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번 남았습니다. 흑이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뭐 가장 안전하게 받는다면 뭐 이런 식으로까지 받는 게 있지만 좀 더 이제 적극적인 수를 찾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한번 보냈습니다. 자, 귀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고 있을까요? 입구자가 일감이라면 좀 차선으로 떠오르는 수들이 있으실까요? 손 빼는 것도 하나, 생각은 되죠. 둘, 뭐 아예 그냥 뭐 이런 데 붙여서 폭파 전문가로 나가거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귀를 지키는 쪽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네. 충머리일까요? 지금 충머리도 보고 있고 여기 덮어 씌우는 것도 보고 있고 뛰어드는 것도 보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에서 나가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한승주 선수 손이 그쪽을 방비하는 것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자, 여기 나가지 못하도록 충을 방어했습니다. 그렇다면 변상일 선수가 네, 우변에서 한 번 더 수를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위로 덮어 씌우기보다는 오히려 변 쪽으로 한 번 더 파고 들었습니다. 네, 파고 들었고요. 다음에 덮어 씌우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백이 이 부분을 지키면 그때 귀를 받고 여기 타기를 가든지 아니면 여기를 벌리고 귀에 타기로 가든지 어느 한쪽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반대쪽에서 승부를 걸어갑니다. 30초. 하나, 둘, 변 쪽으로 뭔가 교환을 하고 그 다음 나가요. 이건 나중에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고 나서 나중에 들여다보면 흙이 안쪽에서 받고 돌파당해도 이렇게 한 점을 가볍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점에 조금이라도 요석일 때 미리 교환을 시켜서 좀 무겁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승주 선수도 그럼 역시 어느 쪽인가의 공격을 좀 노려보고 있네요. 네. 이 장면에서 한승주 선수는 이쪽 선택할래, 이쪽 선택할래 변상일 선수에게 숙제를 던졌고요. 자,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손은 귀 쪽이었을까요? 뭔가 이런 데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듭니까? 좀 더 적극적인 수가 될 수 있는데 변상일 선수가 지금 선실리를 여러 곳에 많이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이 돌만 잡히지 않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한승주 선수가 약간 쓴 웃음을 지었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선실리 후타기 작전으로 나오니까 이렇게까지라는 그런 표정을 살짝 지었습니다. 오늘 변상일 선수의 이 바둑에 있어서 가장 수비적인 수가 방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 수는 둘, 어쩔 수 없긴 하죠. 넷. 너무 주변에 백돌이 많이 투자가 돼서요. 아무리 변상일 선수라고 하더라도요. 네. 자, 이제 한승주 선수는 우변의 흑돌 3점에게 공격을 좀 퍼부어야 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변상일 선수가 실리를 정말 많이 챙겨오는 것 같아요. 한눈에 보더라도
좌변의 흙집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네. 하지만 곳곳에 두 텀으로 준비하고 있는 백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승패를 속단하기는 이르고요. 네. 다섯, 실제로 서로 해볼 만한 승부로 보입니다. 여덟, 아홉, 수치로 좀 표현을 해주신다면 몇 대 몇 정도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냥 5대5 승부 같아요. 이제부터군요. 네. 초반에 바꿔치기도 그랬고 하변에서 그 2점 대 2점의 바꿔치기도 그랬고 지금의 전장까지 뭐 어느 곳 하나 두 선수가 실수가 크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흐름이 좀 재밌습니다. 서로 생각은 계속 달라요. 하나, 여기서 바꿔치기를 할 때도 그랬고 셋, 여기서 선실리를 차지하는 흑과 다섯, 두 텀을 차지하는 백의 그 바꿔치기도 그랬고 이쪽에서의 공격과 타격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계속해서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생각은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형세는 여전히 팽팽하고요. 변상일 선수 안쪽에서 삶을 좀 찾아보고 있는 걸까요? 이제 와서 탈출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네. 중앙 쪽으로 나오려고 여기를 밀었어도 늘고 또 밀어도 이렇게 젖히면 다 틀어막히는 자세였기 때문에 이제 안쪽에서의 삶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살았다고 해서 100% 이긴다는 보장이 있는 바둑은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 모양을 깰 겸 안쪽으로 더 파고들었고요. 네. 변상일 선수의 오늘 바둑 컨셉은 욕심입니다. 무조건 실리, 선실리. 나는 집 지키고 상대는 집 못 지키게 만들고. 지금 공격도 안 당할 거고요. 네, 여기 미는 수도 타개를 하긴 해야겠지만 기왕이면 상대 집 모양 쪽으로 파고들면서 살겠다. 이런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승주 선수의 컨셉은 뭘까요? 미래인 것 같아요, 미래. 미래. 당장보다는 앞날을 보고 있고요. 30초. 여기서 두 텀을 쌓는 선택, 둘, 셋, 그리고 곳곳에 흙의 열분을 조금씩 남겨두는 여섯, 그런 전략은 일곱, 지금 당장보다는 후반을 도모하고 있고 지금 그 미래에 대한 앞서 투자했던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이제 서서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자, 두 칸 사이를 붙여갔고요. 네, 지금 저수를 딱 두고 살짝 상대를 한번 쳐다봤는데요. 마치 이수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수에 대한 변상일 선수의 대답은 과연 어떨까요? 바깥쪽에서 막을 수 있을까요? 바깥쪽 막으면 이제 안쪽 젖힘을 했을 때 이쪽의 흙 모양을 다섯, 지켜낼 수 있을지인데요. 자, 막았다면 젖혀가는 수가 좀 신경이 쓰였을까요? 늘어서 받았는데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받았습니다. 네, 오늘 컨셉 계속해서 욕심이잖아요. 이것도 보내주지 않겠다는 걸까요? 지금 안쪽을 늘면 좀 타협이었지만 더 욕심을 부렸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한승주 선수가 이번에는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이건 여기서 제대로 충돌하겠는데요. 이 장면에서 이수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수이고요. 여기를 두면 이 부분을 두려는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늘어도 여길 틀어막고 이어도 틀어막기 때문에 백은 아마 여기 하나 교환만 해두고 여길 두겠다는 생각이 아닐까 하고요. 30초. 끊으면 단수를 통해서 셋, 이렇게 있고 이 중앙 흑돌에 대한 역습을 노리고 있습니다. 일곱, 여덟. 자, 흑은 막았고요. 중앙 밀어갔을 때 네, 긴박해집니다. 자, 밀어갑니다. 여기 하나 젖혀두는 교환을 했기 때문에 흑이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젖히는 수를 절대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까지 흑이 욕심을 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까지요. 네. 그럼 여기 젖히고 여기를 둘 때 일단 이렇게 이으면 이제 여기 끊어가는 약점과 여기 막는 걸 보게 되고 양쪽을 전부 커버하려면 흑은 이런 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넷,
호구를 쳐서 여섯, 버티는 일곱, 장면이 여덟, 만들어질까요? 아홉, 네, 그렇게까지는 흙도 모양이 너무 떨리는 형태여서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흙이 혹시 성공을 거둔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방금 전에 그런 싸움은 되게 수를 늘리고 자체 싸움으로 가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여기 미는 수를 통해서 여기 끊는 걸 노리고 흙이 지켰을 때 바깥쪽을 이렇게 싸바르는 봉쇄만 해도 이제 우측에서 다시 한번 백은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흙이 좀 더 피하고 싶은 작전이었습니다. 네. 둘, 사석 작전도 넷, 무섭습니다. 다섯, 여섯, 여기까지 결정을 해두고 다시금 손을 돌립니다. 이런 수도 지금 공격에 웬만큼 자신 있는 선수가 아니면 못 두는 수거든요. 왜냐하면 이 장면에서 막상 백이 한 번 더 둔다고 해도 100% 잡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꽤나 떨립니다. 제가 백이라면 여기 미는 수를 저는 선택은 못할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눈 딱 감고 여기서 다시 한번 손 빼서 완전히 사활 승부로 가는 게 저는 백이라면 떨립니다. 그런데 왠지 변상일 선수라고 하면 둘, 눈 딱 감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럴 수 있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은 아니네요. 네, 한 번은 받아줍니다. 네, 받았습니다. 지금 한승주 선수가 아주 노골적으로 노리고 있거든요. 여기를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면 흙이 이 부분에서 움직임을 했을 때 아직까지는 백도 열분이 좀 있었다면 이제 여기를 두텁게 하고 다 받아주면 그때 여기를 두겠다라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서 이런 노골적인 작전에 대해서 변상일 선수 어떤 해석일지 궁금합니다. 이거 승부 가는 거 보고 싶은데요. 하나, 둘, 왜냐면 저는 백이라면 상대가 여기서 승부 걸어올까봐 무서워서 여섯, 여기 미는 선택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중앙 계속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늘어주면 무조건 손 빼겠다는 뜻입니다. 이 교환이 득이라고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왠지 백도 고분고분 받아줄 것 같진 않은데요. 백이 여기까지만 하고 손 빼는 것은 이 교환이 득인지가 의문이고요. 여기 단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이쪽 끊는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단점이 좀 있지 않느냐 변상일 선수 그걸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여기를 나와 끊거나 일곱, 건너붙여 끊거나 안쪽으로. 안쪽으로 갔어요. 네. 흙이 있는다면 밀고 나오겠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생각일 것 같은데요. 변상일 선수가 애초에 2단 젖혔을 때는 여기 날일자가 항상 흙의 권리라고 보고 이렇게 두 점 머리를 쳐서 하는 것을 봤을 텐데 막상 백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면 하나, 둘, 셋, 넷, 또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여섯, 어떤 식으로든 틀어막으면서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아홉, 나왔습니다. 네, 밀었습니다. 자, 한승주 선수의 이 착수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요. 네. 한승주 선수가 두 텀을 바탕으로 한 공격 변상일 선수를 상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주도권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흐름으로 봐서는 한승주 선수가 좀 더 자신 있어 할 만한 형세입니다. 변상일 선수가 중앙에서 하나, 젖히고 한 번 더 젖혀가 이게 좀 욕심이 될 수도 있을까요? 다섯, 여섯, 일단 저 승부 거는 걸 보고 싶었어요. 네. 저는 여기 아예 지키고 왜냐면 여기까지 흙이 둔다면 정말 안 잡히면 흙이 이기거든요. 그 싸움이 보고 싶었는데 변상일 선수가 이제 그게 떨렸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손 뺄 생각을 하다가 역습을 맞았습니다. 아무리 또 치열함을 추구하는 변상일 선수라고 할지라도 오늘 무대는 좀 떨릴 수 있겠어요. 네, 지금은 좌변도 아직까지 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변 쪽에서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흙이 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자, 한승주 선수가 셋, 빈 삼각으로 다섯, 여섯, 머리를 내밀었고요. 일곱, 여덟, 아홉, 아, 묘하게 또 변화를 구하네요. 네, 묘하게 비틀어가고 있습니다. 의도는 눈에 보이는 작전인데요.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이수와 이수의 교환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이제 흙이 내려서서 이 부분을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백이 그렇게 도줘도 30초. 백이 나쁜지는 의문이고요. 중앙 쪽에서 워낙 셋, 살을 많이 붙였기 때문에 다섯, 네. 여섯,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일곱, 아니면은 좀 더 여덟. 강력한 공격을 원한다면 네, 지금 손은 강력한 공격을 계속 공격입니다. 하겠다는 뜻이네요. 이 어려운 자리에 두 선수가 노타임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한승주 선수는 지금 이 공격에 대해 자신감이 있어서, 그리고 변상일 선수는 지금은 서로 시간 없이 가서 뭔가 변수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착수 속도가 빨랐는데요. 자, 한승주 선수 계속해서 흙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공격은 한승주 선수의 어떤 올인 기풍을 보여주는 면이기도 하지만 주도권을 쥐고 흔들어댔던 방금 전의 상황에서 한 방에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부담되는 싸움을 백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흙이 타개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좀 백진을 파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점은 좀 백에게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지금 싸움은 확실히 흙이 좀 고전입니다. 일단 백이 실리로 크게 손실을 보는 게 없이 싸우고 있고, 백이 이 흑돌 공격을 통해서 중앙 쪽만 한 이 정도 선으로 틀어막는 그런 정도만 나오더라도 일단 백의 성공으로 보이기 때문에 30초. 하나, 변상일 선수가 위기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네, 자, 과연 변상일 선수 어떤 타겟책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한승주 선수가 이 손길에 확실히 좀 자신감이 있어 보여요. 네. 찬스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상대를 뭐 인정사정 없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한국 랭킹 4위, 그리고 이번 시즌 총전적 13승 3패의 포스코 케미칼의 에이스 변상일 선수가 지금은 아주 당혹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아, 역시 흙 쪽에서 좀 비틀어 가네요. 지금 장면에서 거기를 둔다는 것은 어떤 전공법으로는 지금의 흐름을 만회할 수 없다고 보고 흔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찝는 곳으로 갔나요? 네. 여기를 찝는 수가 여기 2점 나가는 것도 커버를 하고, 중앙 쪽에서 흙이 여기를 늘고 이을 때 이런 데를 꽉 채우고 승부를 걸어올 때에도 백돌이 여기에 있다면 이런 데를 밀고 나올 때 도움을 줍니다. 아, 간접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군요. 네. 백이 만약 이수가 아니라 이쪽으로 받았다면, 아래쪽으로 받았다면 여기를 젖히는 순간 그대로 잡혀버리는 백돌이었는데요. 이수가 2점과 중앙 쪽에 모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변상일 선수가 좀 초조해진 듯한 느낌이 분명 들고요. 네. 한승주 선수가 이 흙의 맥을 좀 탁탁 짚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계속 살얼음 판이긴 해요. 지금 여기 이으면 여기 밀고 나와서 변상일 선수 노림에 딱 걸리게 됩니다. 막을 때 이렇게 쌍립을 서면 다음에 이제 중앙 쪽을 여기를 들고 이렇게 틀어막는 것과 백이 이쪽 부분을 받았다고 했을 때 여기를 찌르고 여기를 끊어서 30초. 하나, 이렇게 끊어가는 것, 둘, 셋, 이걸 흙이 노리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래서 그냥 안쪽을 받았고요. 네, 자, 백도 흙의 노림을 간파하고 자약점을 지켜뒀습니다. 지금 이 흑돌은 다 잡혔습니다. 중앙 쪽에서 절반이라고 하기엔 좀 흙이 그런가요? 약간은 탈출에 성공을 했지만 본진은 다 잡혔습니다. 네. 자, 우변 일대가 모두 백집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흙은 이 중앙에 빵따냄을 얻어냈는데요. 30초. 하나, 그래도 변상일 선수가 셋, 최악의 상황을 면했습니다. 상대에게 사정없이 펀치를 맞던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중앙을 살려 나오면서 위험한 순간에 좀 더 승부를 길게 끌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백이 좀 아쉬운 건가요? 좀 그런 면이 없진 않은데요. 근데 또 한승주 선수도 초읽기 상황에서 모든 걸 내걸고 하기에는 무서운 부분이 많았죠. 네. 앞서 말씀드린 이쪽에 역습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에게 좀 적당히 처리가 되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자,
어마어마한 이 다섯, 변화가 일어났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과연 이 결과는 어떨지 자, 이어지는 진행을 조금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변상일 선수가 중앙 쪽이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았지만 상변을 파고든 것은 지금의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번 한승주 싸워요. 선수가 어딜 들어오냐고 마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밀면 여기 젖히는 수가 눈에 확 들어오는 제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감이 어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로 씌어갔습니다. 한승주 선수와 변상일 선수. 30초. 자, 오늘 반상에서 두 선수의 신경전이 상당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승주 선수 평온하고요. 오히려 변화를 계속해서 유도하는 쪽은 변상일 선수가 됐습니다. 자,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여러분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한승주 선수가 최근 5연승 중이었거든요. 전체 기전을 비롯해서 5연승 중에 이 좋은 흐름이었는데 오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최근에 왜 랭킹이 많이 올랐고 연승 질주 중인지 오늘 바둑 내용이 보여주고 있고요. 1, 2, 3국을 통틀어서 오더를 보면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1국 같은 경우에는 한태희 선수와 박건우 선수 양 팀이 모두 자신 있어 하는 대결. 그리고 2국과 3국은 과연 어느 팀이 상대팀 주장을 잡아내느냐. 여덟. 그래서 저격을 위해서 이제 한승주 선수와 이창석 선수가 투입이 되었고요. 네. 근데 지금 한승주 선수의 이 바둑 내용은 변상일 선수가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상일 선수의 표정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전 수순이 여기를 들여다보고 여기를 밀어서 여기를 젖히는 그림까지 갔는데요. 다음에 백이 여기를 호구 치면 중앙 쪽이 다시 한번 끊어질 수가 있고 여기 끼우는 것은 여기 끊어서 이 두 점과 한 점이 양단수여서 흑이 안 되고요. 10초. 하나. 상변도 타개를 해야 되고 둘, 변상일 선수가 신경 쓸 것이 엄청나게 많은 국면입니다. 흑이 좀 급해졌습니다. 인공지능도 백이 꽤나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손이 한승주 굉장히 선수 빨라요. 선택이 정말 빠른데요. 네. 일단 여기 끼우는 걸 노리기 위해 변상일 선수가 붙였는데요. 그냥 끼우는 건 앞서 저희가 이제 여기 백이 둬서 양단수가 된다고 살펴봤었는데요. 이 교환이 있다면 끼울 수는 있습니다. 지금 한승주 선수는 딱 이렇게 됐을 때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손놀림은 거의 끝났다고 보는 듯한 손놀림입니다. 한승주 선수 지금 AI와 좀 같은 심정일까요? 형세는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결정을 하면서 상대를 30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 쪽 같은 경우에는 셋. 또 상변 쪽 같은 경우에도 다섯, 흑이 침입한 상태이기 여섯, 때문에 흑이 중앙을 연결해서 여덟. 여기를 당해도 흑이 망했고요. 여기를 둬서 이렇게 바꿔치기로 가도 여기가 너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상일 선수는 이 양쪽을 모두 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네, 변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흑이 평범하게 가서는 필패입니다. 30초. 하나. 흑은 무언가를 좀 둘, 만들어내야 셋. 하고요. 넷, 다섯, 여섯. 한승주 선수는 전혀 좀 어려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흑이 여기를 단수치면 백은 여기를 호구쳐서 전체를 가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부분의 흑이 백의 약점을 좀 노려서 이 안에서 어떤 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승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흑은 어쩔 수 없이 상변을 가해수를 했고요. 자, 이제 백은 호구를 치면 되는 걸까요? 네, 지금 장면에서 그곳은 하나 이어두고요. 앞으로의 활용을 위해 하나 이어두고 흑이 여기를 받으면 그때 여기를 호구 쳐서 30초. 이거는 확실히 백이 좋은 싸움입니다. 네. 변상일 선수가 마지막 승부를 어떤 식으로 걸어갈지를 계속 생각해보고 있고요. 아마 여기 뒀을 때 여기 나와 끊고 여기 백이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때 받아야죠. 다시 이쪽 끊는 이 뒷맛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 부분적으로는 백이 안 돼도 백은 또 이번에는 이쪽 부근을 노리면서 재차 여기 싸움까지 번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앙이 20초. 끊어지느냐 안 끊어지느냐. 역시 호구를 선택했습니다. 한승주 선수는 최대한 좀 알기 쉬운 길로 가면서 상대를 좀 초읽기로 압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변상일 선수를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 중앙을 그냥 버릴 수는 없겠죠.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하나, 흑이 상변에서 둘, 백돌의 타격을 주긴 했지만 그 네. 가치가 중앙과 다섯, 비할 바는 아닙니다. 6, 7, 변상일 선수 무조건 나와 끊고 여기 끊고 아홉. 계속 해야 합니다. 자, 중앙을 보류한 채 끊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백도 잘못 받으면 걸리죠. 여기 두고 여기 나와 끊을 때 30초. 여기 하나. 받고 둘, 셋, 넷, 이렇게 맞고 끊고 잇고 이을 때 여기 두면 이건 오히려 백이 다 잡히면서 바둑은 역전입니다. 네, 이건 큰일 나겠습니다. 자, 한승주 선수가 안쪽에서 단수를 쳤는데요. 지금 나와 끊으면 방금 전과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까요? 네, 자체로는 걸리는데요. 아니면 다시 상변 쪽을 보고 있나요? 어쩌면 여기 있고 네. 여기 둘 때 3점 잡고 여기 연결하면 이렇게 둬서 이 수상전이 백이 빠르다면 이것도 말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빠를 것 같아요. 여기를 두거나 젖혀 이었을 때 네, 이거는 흑이 잡혔죠. 네. 30초. 수가 좀 부족해 하나. 보입니다. 아, 그렇네요. 다시금 좀 돌아서는 쪽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여기 뒀을 때 흑이 여기를 잇고 여기를 두면 여기 씌우고 이런 승부로 갈까봐 지금 여기 있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변상일 선수도 중앙을 살려가는 정도로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요. 네, 지금 변상일 선수 승부수인데요. 누가 봐도 백이 좋은 싸움입니다. 네. 지금 일단 중앙은 전부 퇴로가 끊어졌어요. 이쪽도 끊어졌고 이쪽도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상일 선수가 이렇게밖에 승부를 걸지 못하는 상황으로 왔고 이제 여기를 두고 끊었을 때 이쪽을 밀고 이거 뭐 그냥 따내버려도 되나요? 아니면 여기 두고 나서 이제 수상전으로 가도 여기 흑돌과의 수상전이나 여기 돌과의 수상전으로 갔을 때 하나, 둘, 흑은 백을 안에서 살게 만들어줘도 안 되는 다섯, 여섯, 그거를 하면서 수상전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건 흑이 불가능합니다. 아홉, 이렇게 되면 한승주 선수의 승리가 좀 유력한 상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네, 지금은 한승주 선수가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고요. 변상일 선수라는 대어를 낳기 직전입니다. 대국 내용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랭킹도 한참 높고 지금까지 상대 전적에서도 한참 뒤처져 있는 한승주 선수인데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포스트 시즌에서요. 네, 이렇게 큰 무대에서 정말 하나, 막강한 상대를 만났는데 더없이 훌륭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내가 앞서
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한승주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서는 그동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이제는 한승주 선수도 후배들이 많이 생겼고요. 좀 잔뼈가 굵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지금까지 한승주 선수와는 다르게 큰 승부에서도 강한 모습 오늘 대국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승주 선수의 대공 내용을 보니까요. 둘, 어제 셋, 최기병 감독이 한승주 선수를 다섯, 꺼내놓지 못한 게 상당히 아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초반에 좀 버티기만 하자라는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홈앤쇼핑 팀 입장에서는 이영구 선수와 한승주 선수 최근에 가장 좋은 상황이 좋은 두 선수를 후반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역시 후반에 승부를 거는 그런 전략이었지만 포스트 시즌에서 보통 이제 다른 팀의 선수들이나 감독들이 이제 출전하는 것을 또는 출전하는 그 오더를 보면 강자들을 정규 시즌에 비해서는 앞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써보지도 못하고 에이스 카드를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 에이스 카드를 써봐야 그래도 후회라도 남지 않잖아요. 전반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고 여섯, 오늘은 이제 1차전과는 반대로 서로 벼랑 끝 승부이기 때문에 정석대로 오더를 제출했고 한승주 선수가 이를 내기 직전입니다. 변상일 선수가 계속해서 조금씩 좀 변화를 구해가고는 있는데요. 자,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아 보입니다. 네, 여기 이제 나와 끊는 걸 노리고 있어서 백은 여기를 받게 되고요. 이쪽을 받을 때 여기서 어떤 수가 없으면 바둑은 끝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찔러서 수상전을 들어가면 중앙은 4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백돌이나 이 백돌과 수상전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그럼 변상일 선수가 뭔가 변화를 꾀한다면 여기를 둬서 뭐 이런 데를 끊어야 할까요? 근데 이것도 먼저 이렇게 두면 뭐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이쪽 저쪽 셋, 백이 꽤 튼튼한 형태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수순을 이어간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형세는 백이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사실상 거의 다 잡힐 것 같은 상황에서 여기 정리도 끝이 나지 않았고 여기도 순하는 게 있습니다. 네. 오늘 전투력으로 한승주 선수, 변상일 선수를 압도하고 있고요. 중반에 보여주는 공격력, 딱 여기 끊고 나가면서 이 치고 들어가는 또 그러면서도 착수 속도를 올리면서 둘, 몰아붙이는 그런 면이 넷, 오늘 대단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늘 이 경기 한 판으로 이제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될 한 팀이 가려지게 되는데요. 또 정말 중요한 무대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결과를 내심 좀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던지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렇죠. 저도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포스트 시즌일 때 좀 더 돌을 거두는 타임이 늦습니다. 아무래도 졌을 때 타격이나 정말 이 현실을 믿고 싶지 않은 그런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변상일 선수의 심정도 비슷할 것 같네요. 저는 오늘 바둑에서도 또 한 번 느낀 거지만 한승주 선수, 저 변상일 선수 돌을 걷었습니다. 네, 한승주 선수가 상대 팀의 에이스 카드를 막아내면서 역시 거기 2단 젖힌 게 문제예요. 네, 네. 그게 좀 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흙이 너무 상대에게 시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급격하게 꼬인 느낌이 있어요. 네.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좀 나았을까요? 변상일 선수는 좀 타개를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포스코 케미칼의 에이스 변상일 선수 지금 사실상 뭐 야구로 치면 1선발 선수인데 한승주 선수가 맞불 작전으로 나가서 완봉승으로 팀에 보답을 했습니다. 이 랭킹 상대 전적 그리고 정규리그 성적 이 모든 객관적 지표에서는 변상일 선수가 앞서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역시 한승주 선수 기세 타면 아주 무서운 선수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보여주었고요. 네. 홈앤쇼핑 팀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승주 선수 정말 좋은 내용으로 상대팀의 주장 변상일 선수를 꺾었습니다. 이번 시즌 그리고 앞선 1차전에서도
승리를 거뒀던 변상일 선수인데요. 오늘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한승주 선수는 승리를 거둘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정말 멋진 바둑이었던 것 같고요. 한승준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홈앤쇼핑이 선취점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국 장고대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석 선수와 이영구 선수가 대결을 펼치고 있고요. 지금 대국이 시작한 지 1시간이 조금 흘러서 1시간이 조금 넘어서 3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1국과 2국에서 같은 공간에서 대국을 하는 선수들은 결과가 너무너무 궁금할 것 같은데요. 마음속으로는 달려가서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이 소리로 좀 이 승패를 가늠이 되나요? 그냥 그 미묘한 공기의 변화라고 해야 될지 제 경우에는 이제 옆에서 두고 있었는데 뒤쪽에서의 승패가 좀 예측이 맞을 확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리한 쪽에서 한숨 소리가 좀 더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복귀할 때 누가 먼저 말을 꺼냈는지 약간 이런 소리는 그래도 들리기 때문에 네. 근데 가끔 이쪽이 이긴 줄 알았는데 반대쪽이 이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자, 이창석 선수와 이영구 선수. 대국이 시작한 지는 1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자, 시간 사용 면에서는 꽤 비슷하게 사용을 했네요. 2월 발표된 한국 랭킹에서는 이영구 선수는 13위, 그리고 이창석 선수는 40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창석 선수가 얼마 전에 이제 큰 승부에서 패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컨디션 흐름 뭐 이런 게 전체적으로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가운데 홈앤쇼핑의 이영구 선수, 이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와 격돌을 합니다. 네, 이창석 선수의 이번 2020년 성적을 살펴보면 5승 7패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성적인데 상당히 내실이 있는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랭킹은 하락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겁니다. 세계대회 결승에 진출하면 잘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준결승에서 이기고 결승에서 뭐 1대2로 졌다. 그럼 2승 2패를 했지만 랭킹 포인트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풀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창석 선수도 랭킹 포인트 하락이 있었습니다만 내실을 보면 성적이 좋았죠. 크라운 혜택의 결승에 진출했고 이제 풀세트 접전 끝에 송지훈 선수에게 역전패를 당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이창석 선수의 어떤 강력함을 보여준 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대회 이 결승에 진출을 하는 과정에서 준결승에서 변상일 선수를 꺾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창석 선수가 한방 수일기로 변상일 선수의 허점을 찔러 들어가서 승리를 따내는데요. 확실히 좀 승부처에서 강하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선수이고요. 이영구 선수도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영구 선수도 특히 이제 그 바둑리그 포스트 시즌 혹은 뭐 반드시 이겨야 되는 승부 이런 데서 뭔가 좀 자신의 바둑을 둘 수 있는 선수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이 내공이 상당하군요. 네. 그래도 두 선수를 동일선상에서 커리어를 비교해보면 역시 비교가 되진 않습니다. 그만큼 이영구 선수가 아주 노련한 선수이고 오랫동안 바둑리그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홈앤쇼핑의 감독, 이 최규병 감독과 이영구 선수도 꽤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오고 있고요. 지금 베개의 마지막 수가 여기를 찌른 수입니다. 혹시 이 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넘어가면 이제 여기를 늘어서 흙의 근거를 빼앗으면서 백은 근거를 확보하고 이제 몰아가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영구 선수가 이 장면에서 장고를 한다는 것은 여기 젖히는 반격을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를 받아준다면 여기를 단수치고 이렇게 따내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 앞선 상황보다는 훨씬 크게 좋은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넘어가는 정도로는 좀 불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더 좋은 게 있나 살펴볼 것 같아요.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 넘어가야 합니다. 젖히는 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지금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네. 변화는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젖히면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있나요? 그냥 여기를 단수 치면 뒤에서 돌려치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게 있는데 젖히는 수는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단수 치면 결국 흑이 원하는 걸 얻을 수는 있네요. 귀를 도려낼 수는 있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 변상일 선수와 한승준 선수가 퇴장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자, 이창석 선수 그리고 이영구 선수가 한 번씩 이 옆쪽을 쳐다봤어요. 이영구 선수 지금 딱 반발이냐 아니면 참아두느냐 선택의 기로에서 생각 시간은 길어지고 있고요. 이창석 선수가 초반에서 중반까지 국면을 운영하는 게 대단하다고 저는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결승전을 보면서 느꼈는데요. 송지훈 선수에게 패할 때 패턴을 보면 초중반은 항상 이창석 선수가 유리했습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서로 초읽기고 서로 정신없는 상황에서 뭔가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좀 주저주저함이 있었던 것이 결국은 그 시리즈의 패배로 이어졌고요. 근데 이제 이창석 선수 하면 신예 기사 아닙니까? 이딴 그리 오래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이제 그런 경험 하나하나를 통해서 분명히 뭔가 느낀 게 있을 테고 오늘 바둑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이 표출이 될지 궁금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이창석 선수를 좀 더 저는 떠올려 본다면 역전패가 좀 많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네. 특히나 바둑리그에서는 이 박정환 선수와의 대결이 있었잖아요. 네. 몇 번의 역전패는 있었죠. 네. 분명히 좀 잘 두고 진다 이런 느낌이 없진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초중반에 좀 특화된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영구 선수와 이창석 선수의 기풍 혹은 좀 스타일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느낌이 드시나요? 자신의 돌을 열지 않게 만든다는 면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렇게 적극적으로 두지 않는다는 점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창석 선수는 실리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선실리 후타게로 많이 두고 좀 실리 위주로 그렇게 많이 판을 짜 나가는 선수이고 이영구 선수 같은 경우는 초반은 그냥 두텁게 또 느리게 기다리다가 이제 승부처에서 낚아채는 힘이 상당하고요. 기본적으로 수익기가 탄탄합니다. 네. 좀 비슷한 듯 다른 느낌이 있군요. 이영구 선수가 돌통으로 손을 가져가기는 했는데 빼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냥 귀 쪽으로 파고드는 반발과 넘어가는 거 딱 두 가지 중에 선택인데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정에 있어서 꽤 갈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젖힙니까? 넘어갑니까?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네요. 저희가 앞선 수순을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의 흐름이 백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이 형태로 좀 유추를 해본다면 이 우상기 쪽에서 패가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네, 그 대가로 백이 어떤 것을 좀 얻어냈을까요? 우변 쪽에 연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와 여기에 연타가 있었고요. 백은 우변을 얻어냈군요. 모양으로 유추해 본다면 이영구 선수가 이쪽 소목에 돌이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 중국식의 형태를 만든 것 같고요. 그때 백이 걸치자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여기 두고 이곳이죠. 이곳을 두고 흑이 막으니까 하나 젖혀두는 교환하고 눈목자로 행마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쪽 찔러 들어가서 패가 나고 여기를 연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은 되는 형태입니다. 확실히 이창석 선수가 기풍이 좀 단단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초중반에 운영이 좋고요. 제가 재미있는 것은
예전에 이제 이창석 선수와 송지훈 선수가 연구생일 때 동문 수학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입단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두 연구생이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동료 프로기사들이 두 선수가 있는 도장에 방문을 해서 이제 입단 대회를 앞두고 좀 스파링을 해주는 그런 몇몇 프로기사들이 이제 두 선수에 대해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지금의 어떤 두 선수, 송지훈 선수와 이창석 선수가 주는 느낌과 비슷해요. 그때 당시와 지금이 비슷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그 스파링을 해줬던 프로기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창석 선수에 대해서는 바둑을 굉장히 잘 두는 것 같아요. 연구생답지 않게 노련하고 잘 두는 것 같은데 뭐 어찌어찌해서 반집을 이겼다고 합니다. 근데 송지훈 선수가 둘 때는 시작하자마자 한 반면 20집 좋아 보이고 네. 뭐지 싶었는데 마지막에 이상하게 바둑을 국면을 지저분하게 꼬아가서 역전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력은 이창석 선수가 더 센 것 같은데 당시에요. 근데 바둑은 송지훈 선수에게 지고 이창석 선수에게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번 얼마 전에 있었던 결승 무대에서 보여주었던 이창석 선수의 어떤 장점과 단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이 스타일도 그대로 지켜져 오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물론 실력은 훨씬 강해졌지만 네. 본인이 갖고 있던 색깔은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자, 영구 선수도 호구로 모양을 잡아뒀고요. 이 바둑 왠지 좀 장기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살짝 드는데 어떠신가요? 일단 그런 흐름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가 모두 때리기 승부를 걸어가는 그런 치열하게 두는 기풍은 아니기 때문에 또 중반전을 대비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가 눈에 확 들어오는 백의 침입이 있음에도 이영구 선수가 자신의 약점을 먼저 딱 지켜놓고 오히려 이곳에 덮어 씌우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백 전체를 보고 있군요. 그렇다면 백도 이 상변보다는 좌변 쪽으로 방향을 잡아봐야 할까요? 안정적으로 둔다면 이제 여기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를 두고 나올 때 이렇게 한 칸 뛰어서 행마를 하면 서로 무난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선택을 했을 때는 흙이 덮어 씌웠을 때 서로 알 수 없는 전장으로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네. 바둑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상당히 유연하게 이끌어가는 이창석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좀 좌변이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이창석 선수와 이영구 선수, 자, 두 선수의 이국 장고 대결은 왠지 좀 긴 호흡으로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2차전 치러지고 있고요. 여러분,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창석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대결인데 이영구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웠네요. 네. 아무래도 이 장고대국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꽤 많고요. 그렇습니다. 속기에 비해서는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고요. 저는 아까 변상일 선수랑 한승주 선수가 퇴장을 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복귀 중에 있군요. 변상일 선수가 좀 뭐랄까요, 심적인 면? 그런 면에서 멘탈적으로 좀 성장했다는 걸 느껴집니다. 변상일 선수가 뭐 복귀를 안 하고 그냥 퇴장하는 경우도 많았고 한데 오늘은 완패를 당했고 큰 승부인데도 상대와 계속해서 좀 패인을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포스코 케미칼은 바로 어제 벌어졌던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과 동일한 오더를 제출을 했고요. 포스트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이 미디어데이라는 행사가 있었잖아요. 네. 이상훈 감독이 사실 송태곤 선수의 출전을 좀 암시하는 듯한 그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연막 작전일지 아니면은 진짜 이제 진솔한 자신감의 표출이었을지는 알 수는 없죠. 만약 그 인터뷰대로라면 지금 포스코 케미칼은 4국이나 5국에 송태곤 선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송태곤, 최철환 이렇게 든든한 형들이 버티고 있음에도 어제는 동생들이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형들이 좀 미덥지는 못했나 봐요.
이 선수들이 나이도 굉장히 한 살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96, 97, 98 또 사이좋게 동생들이 이 형들을 어떻게 잘 케어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형들도 사이좋게 85, 86입니다. 네. 자, 어제는 포스코 케미칼에서 선취점을 가져갔고 또 3대 0으로 승부를 냈는데 자, 오늘은 일단 출발은 반대의 흐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입장에서는 변상일 선수가 패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아픕니다. 정말 올 시즌 한 해 동안 믿고 보는 카드였거든요. 그렇죠. 각 팀마다 이제 믿고 보는 카드가 있고 그 카드들 중에서도 변상일 선수 카드는 아주 강력한 카드입니다. 그런 변상일 선수가 패했으니까요. 포스코 케미칼 팀 입장에서는 좀 충격입니다. 저는 이영구 선수 하면 이 평소에 표정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부드럽고 표정이 좋은 선수라고 기억이 되는데 오늘은 좀 굳어있는 듯한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어떤 각오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영구 선수도 포스트 시즌을 경험한 어떤 그 구력이 있잖아요. 이제는 팀의 마청급이 되어서 또 팀의 주장으로서 이끌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책임감이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 포스트 시즌에서 이영구 선수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다음에 눈물을 보였고 그게 영상으로 뭐 거의 한 10년 동안 회자되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게 벌써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입니다. 2004년이었나요? 네. 이영구 선수가 회상을 하기를 당시가 고1 때였다고 해요. 고등학교 1학년 당시라고 하는데 그냥 좀 팀에서 고생했다고 안아주니까 바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이랑은 이제 바둑리그 시스템 자체가 좀 많이 달랐고요. 그때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결승전에서 이제 양 팀에서 4명의 선수가 나오는데 2대 2가 되면 페어 대국으로 마지막 최종 우승을 가렸습니다. 선수들끼리 페어 대국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그래서 양 팀에서 가장 호흡이 잘 맞는 2명의 선수가 각각 나와서 이제 2대 2로 페어 대국을 두는데 이제 페어 대국이라는 것이 다른 스포츠를 치면 복식 경기잖아요. 그냥 한 수씩 두는 이제 그 룰로 진행을 했고 이영구 선수가 팀을 대표해서 나갔는데 그 페어 대국에서 패했습니다. 그래서 팀이 이제 준우승에 그쳤던 딱 그때 이제 대국이 끝나고 대기실로 들어갔는데 팀 관계자들이 이영구 선수에게 수고했다며 이렇게 다독여 주니까 이제 거기서 눈물을 흘렸고 또 그 장면이 이제 영상에 잡혀서 그때는 이제 이영구 선수의 눈물이 다들 어렸기 때문에 동료 기사들도 어렸기 때문에 항상 좀 뭐랄까 놀림의 대상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좀 순수하다고 해야 할까요? 승부에는 열정적이고 평소에 순수한 그런 이영구 선수의 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랬던 신예였던 이영구 선수가 이제는 30대 뭐 중반에 접어드는 나이가 되어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영구 선수와 최규병 감독의 인연도 상당한 것 같아요. 올해 신생팀에서 만나기는 했지만 바로 2018, 2017 시즌도 한솥밥을 먹었고요. 예전에 한 2007년에도 최규병 감독과 같은 팀에서 호흡을 맞췄더라고요. 네. 자체로 뭐 그런 것을 떠나서도 이영구 선수에게 제2의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구 선수가 분명 이제 출신 도장 하면 이제 건감용 도장 출신으로 박혀 있지만 입단 이후에 신예 시절에 실질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은 이제 최규병 바둑 연구실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때 이제 최규병 감독의 제자였던 박영훈 구단을 보고 많이 배우고 이제 그쪽에서 생활을 계속 했었고요. 제2의 스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영구 선수가 이야기하기를 참 오랫동안 이 최규병 감독을 봤는데 대부분 좀 근엄한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 만약 우승을 하게 된다면 이 춤과 노래를 좀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박정상 해설위원은 최규병 감독의 뭐 춤이나 노래 혹시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없죠. 혹시 질문을 그런 식으로 유도하신 건가요? 저는 유도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감독님께 바라는 점이 있는지를 좀 질문을 했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 답변이 돌아오더라고요.
네, 제가 앞으로 이제 그 류승인 씨와 인터뷰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성적을 잘 내야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는데 네, 되도록이면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섭네요, 벌써. 저는 이창석 선수의 기풍이나 또 지금의 국면이라면 당연히 이 자리라고, 여기 왔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약 10분의 심사숙고 끝에 그 자리를 두었습니다. 꽤 오래 장고를 했는데요. 자, 결국은 좀 안정적인 선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역시 그쪽을 두지 않고 여기를 선택했을 때는 흙이 여기를 덮어 씌우는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백돌이 이곳에 없는 상황에서 이 102점을 완벽하게 타개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흙의 입장에서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자리였을 것 같고요. 네. 자, 이창석 선수는 이번 정규 시즌에서 이 장고 바둑에는 2번밖에 출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아직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는 1, 2차전 모두 장고 대국으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규 시즌을 돌아보면 사실 이 연패를 당하면서 좀 마음고생을 했던 선수들이 꽤 있었잖아요. 많이 생각이 떠오르네요. 어떤 네. 선수가 일단 떠오르시나요? 뭐 송태곤 선수가 떠오르고요. 그리고 송태곤 선수가 또 특히나 마지막에 팀이 가장 승리를 원하는 시점에서 승리를 따내고 팀을 포스트 시즌에 진출시켰기 때문에 그 극적인 상황도 떠오르고요. 지금 대국하는 이창석 선수도 이번 시즌 내내 좀 마음고생을 했던 선수이고 네. 또 뭐 퓨처스 리거로서 포스코 케미칼 팀으로 이제 주전으로 자주 등판했던 김세동 선수도 있고 여러 선수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원성진 선수도 떠오르고 또 박건호 선수도 네. 박건호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최다 연패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거론한 선수들이 다들 그래도 마지막에는 웃으며 끝낼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들 그래도 나름 해피엔딩으로 막판에 연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적을 만회하고 혹은 아주 결정적인 승리를 따내고 이러면서 시즌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또 마음고생을 했었는데 확실히 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이번 시즌 보면 팀과 팀의 그 승부에서도 3대2 대결이 유독 많았고요. 또 의외의 어떤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들 아니면은 좋은 성적을 낼 거라 예상했던 선수들이 약간 부진에 빠지거나 선수들의 실력 차이가 아주 촘촘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선수들의 이름을 좀 쭉 나열해 보면 포스코 케미칼의 선수들이 유독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포스코 케미칼이 정말 극적으로 정규 시즌에서 포스트 시즌 진출을 했고요. 참 승리를 알차게 거뒀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는 역시 변상일 선수와 최철원 선수의 원투펀치가 엄청나게 강렬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약간씩 부진에 빠졌지만 그것을 지금까지 이제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창석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이국 장고 대결 천천히 한 발짝씩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왠지 1국과 2국 상당한 장기전이 될 것 같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2차전 1부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